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전개를 하든 사업을 전개를 하든 정치를 하든 또 뭐 스포츠를 하든 간에 이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신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을 할 때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전개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냥 대충대충 돈만 많이 아끼기 위해서 잘못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건축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른 철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분야, 재활이라는 분야, 치료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치료를 한답시고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공포와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전개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많은 장애아동 그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부모 교육을 하고 또 재활을 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인 의존성이 그쪽으로 지향이 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임상을 할 때 보면은 이 한 아버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어떤 그 종교 기관을 찾아갔는데 이 종교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6일 아이가 말을 하게 될 거다. 정성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집도 팔고 막 그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아이가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2021년 몇 월 며칠 아이가 말을 할 거니까 또 정성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의 재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장 이 아이의 발달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현재 발달 수준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보니까 7살이지만 현재 발달 수준은 12에서 18개월 수준인데 이 아이가 인지와 정서가 불균형이 있어서 인지적인 발달은 36에서 48개월인데 정서는 12에서 18개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발달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하면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심리적으로 약화된 그 가족들을 우리가 공포감으로 몰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거죠. 네, 홍익정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기초가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게 바로 존중. 그래서 장애아동 존중 철학, 존중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존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TV 보면은 장애아동 폭행하고 뭐 때리고 욕하고
뭐 학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는 굉장히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처럼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장애아동 존중 철학이다. 첫 번째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높고 아이들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재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재능은 다를 수가 있고 자신들의 역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 평등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평등.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장애 아동이든 진짜 뭐 아무리 높은 교황이든 이 장애 아동이든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장애 아동 존중 철학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 철학,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아동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라든지 이동해야 할 권리라든지 또는 시설로 가고 또는 분리되고 사회에서 분리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특수학교 그리고 뭐 장애인 시설 이렇게 막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랑. 그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특수학교라든지 장애인 시설 중심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 재활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통합이에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철학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에요. 장애아동 행복 철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존중 철학, 두 번째 평등 철학, 세 번째 행복 철학이에요. 행복 철학. 그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답게 살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정인태는 정인태답게 살아야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나를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돼, 빨리.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의 행복이 전 인류의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어떻게 돼요? 가정의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사회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 증진은 개인의 행복 증진은 가정의 행복 증진으로 가고, 가정의 행복 증진은 사회 행복 증진으로 가고, 사회 행복 증진은 국가의 행복 증진으로 가고, 그리고 국가의 행복 증진은 전 인류의 행복 증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과 세계가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합일되어 있는 거. 네.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종교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철학이 있는 것이고 철학과 종교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종교는 무슨 뭐 교주가 있고 종교의 대상이 있죠. 근데 철학은 그렇지가 않죠. 철학은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이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행복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꿈꾸는 것은 종교와 철학 모두가 사람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철학에서 제가 세 가지 강조했죠. 첫 번째 존중 철학, 두 번째 평등 철학, 세 번째 행복 철학. 이 철학을 구현하면서 장애아동들과 장애아동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많은 선생님들과 기관장님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